예. 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예. 예. 나 모르는데 남들만 막 웃고 있으면 그죠? 뒤통수가 건질건질해요. 내 욕하다가 그죠? 모른 척하고 웃는가 싶어서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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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죠. 요번 8월 달 친 거, 지적, 어, 지적 처음 6문제만. 맞나? 맞아요. 음, 음. 아, 이 공시법은 본원의 쌤들이 이 4명이 6문제씩 매회 그렇게 내요. 혼자서 안 내는 게 아니고 6문제씩 1번부터 6번, 7번부터 12번, 13번부터 18번, 19번부터 24번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내고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 합치 돌아가면서 하고 이번에는 제가 했는데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등기는 난 전혀 손댄 거 없어. 그냥 다른 쌤 낸 거 보고 이 지문은 좀 그렇다 해서 하나 수정만 좀 요구했고 그대로 갔어요. 뭐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그대로 하면 돼. 그죠? 그대로 하면 돼요. 예. 점수가 좀 나왔는 뭐예요. 그래 놓으니까 예? 되게 잘 나왔어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예. 이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그죠? 갖다 버려야 되겠어. 2개나 틀렸다 이러면 갖다 버려야 돼, 그죠? 이거 참, 2개나 맞았다 이러면 옆에 들으면 참 기분이 내가 잘하는 거구나. 2개나 틀렸다 이러면 불쾌하지. 갖다 버려야 돼, 그죠? 네. 자, 갑니다. 우리 오늘 공시법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우리 저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하셨죠? 자, 공유합의 들어갑니다. 공유합의. 자, 이제 등기의 절차는 다 끝났고 등기하는데 구체적인 등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각종 권리의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권리 중에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건 당연히 소유권이에요. 왜냐하면 소유권이 존재해야 다른 권리가 존재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이 최초로 취득되는 보존 등기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등기 가기 전에 공동 소유 등기 2가지를 배웁니다. 공유와 합유를 배웁니다. 공유 합유. 자, 공유 합유하고 나왔는데 민법에서는 공동 소유가 3개 있죠. 공유, 합유, 총유. 그런데 등기법상 등기되는 공동 소유는 공유 합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마시면 돼요. 그래서 공유 합유 나뉘는데 공유는 지분이 등기되더라. 합유는 지분이 등기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 공유 등기와 합유 등기는 등기법에서 아예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공유는 지분이 등기돼. 그러나 합유는 지분이 등기 안 돼. 그래서 공유는 지분이 등기되므로 지분에 대한 이런 등기, 저런 등기, 요런 등기, 저런 등기가 대부분 가능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유 지분은 권리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죠. 그러면 권리의 일부를 대상으로 등기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5개 있죠. 자,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거는 권리 일부, 지분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 가능한 거 몇 개 있더라? 4개. 찌찌, 전임. 그래서 지상지역 전세임차권은 부동산 일부에 되므로 권리 일부 등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일부에 등기될 수 없는 거 하나 더 뭐 있어요? 보존 등기. 자, 소유권이 최초로 등기되는 보존 등기는 반드시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맞춰서 물건 하나 전부 그리고 권리 하나 전부가 등기돼야 돼요. 그래서 지분만 보존 등기할 수 없고 부동산 일부만 보존 등기할 수 없죠. 그래서 공유 지분은 등기되니까 지분의 이전 등기, 이전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 저당권 등기 대부분 됩니다. 그러나 공유 지분에 대해서 5가지는 등기가 못해요. 뭐 5가지. 찌찌, 전임, 보존. 5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합유는 완전히 다르죠. 합유는 지분 자체가 등기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합유 지분에 대한 이런저런 등기는 모두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합유 지분은 아예 등기되지 않으므로 지분에 대한 등기는 오직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가끔 나올 때 있습니다. 자, 우리 공유는 자유롭게 지분 처분할 수 있다. 그런데 합유는 자유로운 처분은 안 되고 잔존 합유자가 처분에 동의를 해줘야 되죠. 잔존 합유자 동의를 받는다면 지분 처분은 가능해요. 그러나 지분이 처분되더라도 지분의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편법을 씁니다.
합유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등기법상 용어로 합유자가 변경되었다. 합유 명의인 변경등기라는 편법으로 등기하게 됩니다. 그죠? 합유자가 한 명이라면 그냥 권리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합유자가 한 명이라는 얘기는 사실상 처음부터 좀 이상한 얘기죠. 합유는 공동 소유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유자가 바뀌었다 하면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자, 여기 두 번째 당구장 표시 요거하고 세 번째 당구장 표시 요거 정도가 중요하죠. 자, 공유는 지분이 등기되기 때문에 신청서부터 등기부에 지분기재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합유는 지분이 등기되지 아니하므로 지분기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는 공동소유 중에 공유가 아니고 합유입니다 라고 정확히 밝혀줘야 돼요. 합유라는 뜻 기재한다. 그죠? 그래서 공유는 지분기재한다. 합유는 지분기재 안 하는 대신 공유라는 뜻 기재한다. 이게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당구장. 자, 공유에서 공유 지분은 공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럼 공유자가 3명이다. 지분 처분하고 싶은 A가 있다. A는 나머지 B, C, 동의, 통지, 승인 아무것도 필요 없이 자기가 팔아먹고 나가면 되죠. 그러나 그건 공유 지분을 기초로 할 때 그런 것이고, 공유 관계에 기초한 등기는 나 혼자 다른 공유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유 관계에 기초한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이때 이 공유 관계에 기초한 등기는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그걸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정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합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정에 기초한 등기는 당연히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합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을 갱신하거나 기간을 변경, 연장하거나 그런 것들도 다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공유자 전원의 공동 신청이 요구된다. 이것도 제법 나옵니다. 됐어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랍니다. 이 공유 합의가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단일 문제로는 잘 안 나오고 종합적인 문제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 문제에서는 이걸 따로 분류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고. 자, 이제 소유권 이전으로 갑니다. 자, 소유권 보존은 등기 원인이 없었죠. 내가 건물을 만들었고 내가 흙을 부어서 땅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이나 땅 자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법률행위 한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단순하고 그 단순한 보존 등기에서 거의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가 높죠. 양은 적다, 절차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거의 한 문제가 나온다. 그런데 이전 등기는 원인이 다양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매매 교환 증여, 그 다음에 수용을 원인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또 뭐 있어요. 여러 가지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이전 등기는 원인에 따라서 절차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름만 이전 등기라고 통일되어 있지 사실은 절차가 여러 개예요. 그 여러 개 절차에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는 상당히 가성비는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항상 나오긴 하니까 안 보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전 등기 중에 제일 자주 나오는 거, 요거는 무조건 해야 돼 라는 게 신탁입니다. 신탁. 그 다음에 꾸준히, 자주는 아니지만 한 4, 5년, 5, 6년 각도로 꾸준히 한 번씩 나와주는 게 대충 수용입니다. 수용. 그리고 유증은 나올 때는 몰아서 몇 년을 나오다가 안 나올 때는 또 한참 쉬어버립니다. 지금 한참 쉬고 있습니다. 유증. 그리고 나머지 뭐 진정 명의 회복이다, 상속이다,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이 붙어 있다, 이런 것들은 돌아가면서 막 10년 주기로 한 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래에 환매가 4년 동안 3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쳐버렸죠. 환매에 미쳐버렸어요. 그런데 뭐 4년 동안 3번 나왔으니까 이제 더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예전처럼 수용을 조금 신경 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신탁은 무조건 봐야 돼요. 신탁. 자, 그럼 수용으로 갑니다. 자, 수용은 법적 효과가 원시 취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자가 기본적으로 3사람 플러스 1사람 더 있다. 대판수 확 했는데 수가 뭐예요? 수용한 자는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수용은 법적 효과가 무엇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그래서 보존 등기 해야 되는데 여기는 무슨 등기 나왔다? 이전 등기 나왔다. 그러면 수용은 원시 취득이니까 보존 등기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상황이 두 개로 나뉘더라. 미등기 부동산을 바로 수용했으면 보존등기 하는 거다. 그러나 이미 등기된 것을 수용했을 때는 보존등기 못하고 이전등기 하는 거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원칙 때문에. 부동산이 하나면 등기기록도 몇 개만 돌아? 한 개만 돌아. 그래서 이미 등기돼 있다, 등기부 있다. 그런데 원시취득이니까 보존등기 하자. 보존등기는 등기부를 새로 하나 만들어버리는 등기야. 그럼 부동산 하나인데 등기부 두 개 되겠죠? 그래서 보존등기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존의 등기부를 이용해서 등기하자. 그래서 편법으로 뭐 하자고 한 거다. 이전 등기하자. 그죠?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럼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에 라는 우리 문제가 실제로 나오면 미등기된 것을 대상으로 문제를 냈구나 라고 풀면 돼요. 그동안 그냥 그렇게 던집니다. 그럼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에 나왔는데 이의제기 들었다. 수용하면 보존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전 등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분 없이 보존 등기라고 내면 안 되지 라고 들어가면 안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여태까지 그냥 그렇게 던졌으니까.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용원인 보존 등기하는 경우에 하면 미등기된 걸 전제로 냈구나. 수용원인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하면 등기된 걸 전제로 냈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풀어가시면 돼요. 그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쌓여왔으니까. 자, 그러면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합니다. 자, 수용은 강제로 뺏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가기관이 공권력으로 수용한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이 인정돼서 이제 뺏깁니다 라고 고시를 해요. 자, 고시를 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 아니죠. 그래서 국유로 막 땡기고 막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뺏는 대신 보상은 해줘야 돼. 그래서 보상금 협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요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수용 절차가 아니고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은 매매하고 거의 유사한 절차로 넘어가요. 그런데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도 도로는 만들어야 돼. 그래서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재결에 의한 수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우는 수용이 바로 이 재결 수용을 배우는 겁니다. 자, 재결했는데 우리 법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수용할 때는 토지수용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위원회가 강제로 이만큼 줄 테니까 이거 받고 꺼져 하고 강제로 결정하게 돼요. 그게 재결이라는 거야. 그래서 재결에 의한 강제 수용 절차로 이제 넘어가는데, 자, 재결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 수용에서 정한 일정한 날, 그게 수용의 개시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이날 뭐 없이 등기 없이 권리취득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리고 우리 민법 187조 상속이나 공용징수 같은 것들은 공용징수가 공공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징수 빼낸다죠. 그럼 수용은 토지를 뺏어서 도로 같은 걸 만들겠다. 도로는 나만 쓴다, 누구나 쓴다. 누구나 쓰니까 그게 공공의 용도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공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징수 뺏어버리는 게 대표적으로 수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징수 뭐 없이 권리취득의 효력이 생긴다? 등기 없이. 그러면 등기 없이 생기는데 언제 생기느냐라는 효력 발생 시기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상속은 언제? 피상속인이 사망한 그날 바로 등기 없이. 그죠? 공용징수 수용은 언제? 수용의 개시일에 등기 없이 바로. 형성 판결은 판결이 확정된 때 등기 없이 바로. 맞죠?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해요. 그러나 등기 없이 취득한 권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놓고 처분해야 한다? 등기하고 처분해야 돼. 그래서 언젠가는 수용을 한 자가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가 아니에요. 소유권은 이미 등기 없이 이날 취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등기는 단순히 처분하기 위하여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다라는 얘기하죠. 자, 문제는 이전 등기를 하지만 법적 효과는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자, 기존의 등기부를 이용해서 등기했죠. 그럼 기존 등기부에는 이미 여러 개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니까 내가 소유권을 최초로 가지니까 내 소유권 등기 말고 다른 권리가 존재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상 존재하는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권 말소. 싹 죽이고 소유권 하나 살린 상태에서 수용하는 자가 가져가게끔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직권말소를 해야 되지만 직권말소의 예외로서 직권말소하지 못하는 거 몇 개 있다? 4개 있다. 이 4개가 무엇이냐? 그것하고 관련돼서 수용 나왔다면 거의 안 빠지고 이건 나오죠. 직권말소되지 아니하는 예외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거. 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날짜가 2개의 날짜가 나옵니다. 자,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날짜를 수용의 재결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수용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는 날, 무슨 날? 수용의 개시일이 나오죠. 그럼 뭐라고 나오느냐? 자,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 원인 일자라는 걸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기 원인 일자는 효력 발생일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 일자, 등기 없이 권리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무슨 날 적어야 돼요? 개시일을 적어야 되는데 가끔 어떻게 된다? 대부분은 수용은 수용의 개시일에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주다가 가끔 가다가 뭐라고 주느냐? 수용은 수용의 재결일에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틀리게 줍니다. 그래서 개시일을 외우셔야 돼. 자, 수용은 합의해서 넘겨주는 거다, 뺏기는 거다. 뺏기는 거니까 개 같은 거라고 그랬죠. 수용은 개 같은 거야. 그래서 수용은 개 같은 날, 개시일에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한다. 이렇게 외우시라 했습니다. 가끔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개 같은 날, 개 같은 날. 그렇다. 어쨌든 외우는 사람이 장땡이다. 그죠? 외우는 사람이 장땡이다. 문제를 푸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죠? 문제 푸는 공부 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우와, 공부해보니까 등기법 오묘하고 멋이 재미있다. 그래서 우와, 이거 더 알고 싶다. 자꾸 범위 넓혀가지고, 그죠? 남하고 얘기하면 아는 건 내가 많아. 근데 시험은 자꾸 떨어져. 그러면 안 되죠. 아는 거 없는 것 같아도 시험에 합격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무는 다시 실무의 세계로 뛰어 들어가야 된다. 실무의 세계에 뛰어 들어가서 내가 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라이센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일단 문제가 풀리는 공부하셔야지 학문을 위한 공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래도록 장수를 하게 된다. 장수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장수하면 안 돼. 사람은 한 방에, 그죠? 빨리 가야 돼. 빨리 한 방에 가야 돼. 그죠? 자, 그럼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하고 봅니다. 1번 수용은 법률 규정. 그래서 등기 없이 권리 취득 언제? 개 같은 날, 개시일에. 그죠? 그리고 수용은 원시 취득의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 신청한다. 그죠? 그래서 수용을 했을 때 보존 등기를 한다 나오든 이전 등기를 한다 나오든 수용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모두 단독 신청이지 공동 신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관공서라고 부르죠. 관공서가 직접 수용할 때는 촉탁하면 되겠죠. 그래서 신청하지 아니하는 예외는 있더라. 법제 99조하고 가끔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수용하는 자를 위해서 뭐 상속된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안 할 거예요. 왜? 상속 등기 해봐야 뺏기고 뻔한데 뭐 상속 등기해? 맞죠? 그럼 상속 등기 안 돼 있으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사망한 자고 실제 소유자는 상수 살아있는 자고 등기부 기재가 안 맞죠? 그러면 등기관 등기 해줘 안 해줘? 안 해주거든. 뭔가 불일치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용하는 자가 상속인을 대신해서 내가 상속 등기 해버리지 하고 엉뚱한 자가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수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규정이야. 막 그런 거 없다 하시고. 자, 3번 중요하다. 자, 재결을 했어요. 이 재결이 실효됐습니다. 자, 재결이 실효됐다는 말은 수용하도록 결정해준 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수용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땅을 수용하는 내가 강제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앞으로 소유권을 가져올 때, 등기할 때는 여러분이 협력해야 내 앞으로 가져옵니까? 여러분 협력 필요 없이 나 혼자 신청해서 가져옵니까? 나 혼자 신청해서. 그게 뭐예요? 단독 신청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협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못 해준다 뻗대도 너는 그대로 뻗대고 있어라. 나 혼자 가서 신청하면 돼. 하고 내 혼자 신청해서 가져와 버린다. 그죠? 단독 신청이라는 게 그런 얘기야. 여러분과 상관없이 지 알아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재결이 실효돼서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재결이 실효, 효력을 잃었으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잖아. 다시 돌려줘야 되나? 그럼 돌려줄 때는 어떻게 돌려주느냐?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원래 소유자가 갑, 여러분이 갑이에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을이 납니다. 원인이 수용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다가 수용 재결이 실효,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럼 다시 갑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그럼 을은 다시 갑에게 이전 등기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려주느냐?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되어 있는 걸 말소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을에게 이전 등기 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 되니까 다시 갑에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미 했던 이전 등기를 뭐함으로써? 말소함으로써 돌려주게 됩니다. 자, 이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 외우라 그랬죠? 외우라.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재우지, 공동으로 재워야 된다. 공동 신청하는 거 대표적으로 재결 실효, 유증, 그 다음에 지분 포기, 그죠? 재우지 그랬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중요한 거. 자, 미등기 토지 보존 등기 수용하고 등기된 토지 이전 등기로 수용하는데, 자, 기록상에서 등기 원인은 수용이라고 적습니다. 자, 등기 원인 일자는 효력 발생일 적어준다고 그랬죠? 효력 발생일 적어주기 때문에 개 같은 날 수용의 개시일을 적어줘야 돼. 재결일 나오면 틀립니다.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원인 정서는 뭐 이런 거 있는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 등기된 토지 수용하게 되면 이전 등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승계 취득이 아니고 원시 취득의 법적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등기부에 존재하던 권리의 등기는 직권 말소에서 지우고 원시 취득자에게 권리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네 가지는 말소하지 않는다. 말소하지 아니하는 것과 말소되는 것 구분하는 것. 그건 뭐 수용 나오면 안 빠지고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선 수용 개시일 이전에 존재하는 하고 나왔는데, 원래 수용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언제 등기되어 있던 모든 권리는 다 죽여야 돼. 나만이 소유권자로 딱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보존 등기합니까? 이전 등기합니까? 이전 등기해야 되죠? 그럼 이전 등기하려면 내 앞에 소유자 없는데 나 혼자 있으면서 이전 받았어.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앞에 소유자를 놔둬야 된다. 그럼 나는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수용의 개시일에. 그래서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그날, 그 전에 있었던 소유자들은 놔둬야 된다. 그래야 무선 등기할 수 있으니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시 취득이니까 다른 소유자 있으면 안 돼. 그러나 이전 등기 형식상을 위해서 놔두는 겁니다. 수용 개시 이전에 소유권 등기되어 있는 건 놔둬라라는 거야. 그런데 수용 개시 이후에 소유권 등기된 것은 내가 소유권 취득한 날 이후에 나하고 상관없이 이전이 된 거죠? 그럼 그건 지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안 지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수용 개시일 전에 이미 뭐 돼 있는 거? 상속이 돼 있는 거. 자, 상속인은 등기해야 권리 취득, 등기 없이 취득.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그럼 개시일 이전에, 즉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날 전에 이미 상속이 돼 있었다면 그 사람은 등기 없이도 내 앞에 소유자인 건 맞죠? 그럼 상속 원인 이전 등기만 내 수용 개시 뒤에 했다 손 치더라도 이미 내 앞에 소유권자인 건 정확하잖아. 그건 지울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하는 자에게 유리한 건 안 지웁니다. 그것이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역권 하나 놔둡니다. 지한테 유리한 건 안 지워요. 마지막으로, 자, 재결로 존속이 인정. 재결은 누가 하는 거야? 수용위원회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용위원회가 그것은 지우지 마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있다면 그건 안 지웁니다. 그게 어떤 권리인지 안 따집니다. 수용위원회가 지우지 말라는 건 안 지워요. 그래서 네 가지. 자, 수용 개시일 전 두 가지. 수용 개시일 전 소유권 등기된 것과 상속 있는 것. 그 다음에 지역권 재결. 네 가지만 안 지웁니다. 나머지는 다 지웁니다. 이거 안 외우면 나왔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나오면 다 틀리고 와요. 당연히 틀려놓고 당연히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 속아요. 다 속아요. 안 해온 사람은 다 속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다 속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4번 한번 봅니다. 14번. 자,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기억.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자, 요거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수용 개시일 전 소유권 등기 상속, 그리고 지역권 재결. 네 가지 안 지운다 했어요.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말소에서는 안 된다. 맞죠? 맞습니다. 니은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은 수용으로 적고 연월일, 은 수용의 재결일 적어라. 개 같은 날 개시일 적어라.
개시일, 개 같은 날 적어야 돼.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자, 디귿.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듣기가 된 후 수용윤의 재결이 실효됐습니다. 재결 치료되면 다시 돌려줘야 돼. 이전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돌려주게 되는데요.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근데 단독으로 신청한다. 틀렸죠? 틀렸어요. 그래서 외우라는 거 외우고 그러면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외우라는 걸 떠올리고 뒤에 얘기가 맞냐 안 맞냐 그렇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첨부하여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뒤에 재결서를 원인 증명 정보로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자, 수용했습니다.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죠? 단독으로 했으므로 이것도 맞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자, 미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맞아요. 자, 이거는 그냥 문장에서 답을 바로 보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 했을 때 허가받아야 됩니까? 토지에 대해서 뭐 했을 때? 여기 있잖아. 한글 읽을 줄 모르나? 토지에 대해서 뭐 했을 때? 거래를 했을 때 허가받는 거예요. 그죠? 거래를 했을 때. 그래서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예약이나 계약,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수용은 지금 둘이서 합의 봐서 넘겨줄래? 그럴래? 하는 거예요. 나가 뺏어버립니다. 나가 뺏어버려.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가 어디 있어? 강제만 있지. 그죠? 거래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거래 허가받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아야 될까요? 자, 농지를 수용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아야 될까요? 받을 필요 없겠죠?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 제도가 왜 생겼느냐?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인구수에 비해서. 그리고 그 땅 좁은데 70% 이상이 또 산이야. 그러니까 한 30% 남짓만 사람이 경사별로 옮겨서 살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농지는 또 더 작아. 사람 사는 땅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농지를 농사를 안 짓고 놀리게 되면 식량의 자급자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헌법 원칙으로 경자유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자유전. 이거 몇 년 전에 그 정청래 지금 야당 대표죠? 그 양반이 국회 나와서 경자유전 원칙을 얘기했던가? 이거 법 좀 안 해? 왜냐하면 정청래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거든. 들으면서 이거 법 좀 안 해? 조금 싶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정청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나빠도 여야는 악수를 하고 협치를 해야 돼. 또 이재명 대통령도 협치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잖아. 그럼 따라줘야 되는데 인간도 아닌 것들하고는 악수도 안 한다. 이래서 서로 악수도 안 하잖아. 이거는 정치가 안 해요. 그거는 혐오를 하는 거지. 그래갖고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맞죠? 아무리 때려 죽일 놈이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은 일당 독재가 되면 안 돼. 서로 협의를 해주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법은 좀 알더라고. 경자유전. 경자는 옆집에 사는 아가씨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토지를 경작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작한다. 그래서 경작하려고 하는 자, 즉 농사지으려고 하는 자, 그게 경자예요. 농사지으려고 하는 자는 유전, 그 사람이 전답을 가져야 돼. 농사지을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돼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공서에 이 농지를 이용해서 내가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라는 걸 증명해야, 자경 계획서 같은 걸 제출해야 관공서에서 그렇다면 농지 취득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증명서를 발급해줘요. 그 농취증이 등기 신청할 때 들어가야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도록 등기법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취증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농지를 수용해서 도로를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수용하는데 농취증 받아오라 그러면 도로 만들어야 돼? 농사 지어야 돼? 농사 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수용은 무조건 농사 지어야 돼? 아니잖아. 그러면 농취증도 필요 없다. 그죠? 그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했는데 아마 기억 리얼 미음일 거야. 그죠?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하는 게 나오는데, 자, 진정명의 회복은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법에서 진정명의 회복 듣죠? 민법에서 합니다. 아이고 다행스러워요. 그죠?
자, 내 겁니다. 내 겁니다. 분명히 내 거예요. 자,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두 개 중에 하나가 필요해요. 부동산이 내 것이 되려면 내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든지, 맞죠? 등기는 안 되어 있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내가 이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했든지, 대표적으로 아버지 밑에 아들은 내 하나뿐이야. 어머니 안 계셔.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럼 등기부는 소유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지만 당연히 상속되어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아들이 나한테 있겠죠. 그럼 나는 등기되지 않아도 이미 소유자로 인정되고 있죠. 이렇게 이미 소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가 있는데 등기부상 기재가 엉뚱한 자 명의로 잘못 등기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등기 놔둬야 돼요? 다시 내 명의로 바로잡아야 돼요? 바로잡아야 되죠. 그것이 진정한 권리자의 명의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등기가 돼 있을 테니까 소유자 값 요게 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을하고 됐는데 이 을의 나하고 둘이서 매매를 했는데 이 매매가 예를 들어 통정 허위 표시다 라고 가정해 봅니다. 통정 허위 표시 또는 이 비진의 표시로서 상대방이 내가 진이 아닌 의사 표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 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무효면 그러면 등기만 가지고 권리 취득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자, 민법에서 얘기하잖아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권리 변동은 뭐 하면 효력이 있다? 등기하면 효력이 있다. 맞죠? 그럼 등기하면 효력이 있냐? 등기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면 유효한 법률 행위와 그에 따른 등기, 요 두 가지 요건이 부동산의 권리 취득의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민법 186조는 법률 행위에서 부동산의 권리 가지려면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해서 전부 등기만 하면 되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아니고 등기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법률 행위, 유효한 법률 행위가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무효잖아.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 행위니까 등기만 가지고 권리 취득 돼요, 안 돼? 안 돼. 그럼 어른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른 소유권이 없으므로 이 상태지만 다른 사람은 을이 소유자라고 믿겠죠. 소유권 이전 다시 병하고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병이 선의 제3자로서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상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을의 처분 권한 없는 처분 행위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니까. 그러니까 병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갑에게 있겠죠. 그럼 갑이 자기 소유권을 찾아야 돼. 찾는 방법은 전통적으로는 한 개만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잘못된 등기를 말소, 지워라 라는 거야. 자, 지울 때는 내려가면서 지운다, 올라오면서 지운다. 올라오면서 지운다 그랬죠? 머릿속에 두세요. 그래서 병부터 지우고 병이 없어지면 을이 소유자로 나타내는 을 지우고 이렇게 해서 갑이 소유권을 찾는 거야. 그런데 갑이 등기부 기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외국에 여행 가서 외국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10년 하다 왔어. 그래서 자기 집이 지금 개판이 되어 있는 거야. 소유권 이전, 병정, 소유권 이전, 무 하고 자꾸만 내려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와가지고 자기 집을 불법 점거하고 쫓아내고 등기부를 받더니 개판이야. 자, 바로 잡아야 되겠죠? 바로 잡으려면 을, 병, 정, 무 네 사람 상대로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면 소유권 되찾겠죠. 근데 한 사람이라도 싸우다가 지어버리면 소유권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전부 다 상대로 말소하는 게 원칙적인 명의회복하는 방법이지만 전부 다 상대로 하지 말고 현재 소유자만 상대로 해서도 소유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고안을 해냅니다. 그것이 진정 명의회복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명의로 회복하는데 말소하지 않고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말소할 수 있는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을 고안했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가압했는데 원인은 뭐다? 진정한 권리자의 명의로 회복이다. 그죠?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문제는 갑은 지금 등기부상 명의를 되찾았어요. 그러면 중간에 소유권을 상실했다가 찾은 게 될까요? 중간에 소유권 상실한 적이 없을까요? 아까 을병 이런 등기는 등기되었어도 권리 취득이 돼요, 안 돼? 안 돼, 무효니까.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예요? 처음부터 무효잖아. 그럼 처음부터 권리 취득이 안 되고 있죠. 그럼 등기부 기재만 잘못되어 있는 거지 소유권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누구에게 있다? 갑에게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 기재만 바로잡았지 이 기재를 바로잡음으로써 소유권이 비로소 다시 취득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는 갑에게 소유권이 계속 있었잖아. 그러므로 소유권 취득의 효력 발생일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원인은 진정 명의회복으로 기재를 해줘. 그러나 원인일자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효력 발생일이 없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진정 명의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요 위에 거였죠. 말소할 때는 후순위자를 모두 상대로 해야 돼. 그러나 명의회복은 현재 소유자 한 명만 조지면 돼. 요게 이제 자주 나왔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이제 아래쪽에 원인은 명의회복으로 기재해. 그러나 원인일자는 없음으로 기재 안 해. 요것들이 자주 나온다. 요 정도가 핵심입니다. 그 정도예요. 명의회복은 뭐 계약이 아닙니다. 바로 잡는 거지. 그래서 금인이나 토지 거래 허가 받을 필요 없고 회복한 거지 새로 취득한 게 아니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필요 없다. 이게 나왔는데 원래 내 거야.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거야. 각종 규제 받으라. 원래 내 건데 뭔 규제를 받아.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명의회복을 요구하는 거, 자,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권자로서 명의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의회복,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가등기도 안 됩니다. 물권 청구. 말소 등기 청구권과 여기 말소 청구하는 갑, 진정 명의회복 청구하는 갑, 똑같은 갑이죠. 그래서 두 개 모두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원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 그래서 방해를 제거해달라는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가등기 할 수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 유정으로 인한 이전 등기 갑니다. 자, 유정. 요거 유정은 이 절차 자체가 시험에 낼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또 막 유행하듯이 몇 년 또 몰아치기 했다가 또 한참 쉬는데 그래도 상관없이 유정에서 꾸준하게 나오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유정, 단독신청, 공동신청. 공동으로 재유지. 유정은 공동신청이다. 그죠? 요거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유정과 가등기 관련해서 자, 유정은 유언자가 사망해야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유언자 사망 후에만 등기가 가능하고 사망하기 전에는 등기가 불가능해. 심지어 본등기가 아닌 가등기도 사망 전에는 할 수 없다. 요거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유정 받은 자가 여러 명인데 포괄 유정을 받았어요. 자, 포괄 유정 받은 자가 여러 명인데 여러 명 전원 명의로 등기 신청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한데 여러 명 중에 일부가 각자가 자기 지분만 신청하거나 각자가 신청하더라도 전원 명의로 신청하거나 두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갑포는 자기 지분만, 상공은 전원 명의로 하는 거죠. 그거 자주 나옵니다. 그죠? 자주 나오고. 그 다음 하나 더. 자, 우리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 신청. 각하한다, 못한다. 각하 못하죠? 유류분 침해한다 할 때 보통 예로 드는 게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유류분 침해도 각하할 수 없다. 그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정을 한번 봅니다. 자, 유정. 유언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 해. 하고 주면 생전에 정의한 거야. 그런데 이거 너 해. 했는데 손 오면 탁 치고 끝까지 들어. 내 죽으면 너 해. 이제 이렇게 되면 유언으로 하는 정의. 유정이 돼버리죠. 그래서 유언은 유언자가 반드시 사망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나 죽으면 너 해. 했으니까. 사망하기 전에는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유언자 사망하기 전에는 아무런 등기도 못합니다. 심지어 무슨 등기도 가등기도 할 수 없다. 아마 여러 번 나왔죠. 여러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정의 법적 효력 발생 요건이 특정 유정, 포괄 유정 따라 다릅니다. 자, 특정 유정, 쪼잔한 유정이죠. 여러분이 양 선생한테 유정합니다. 부동산 10개 가졌는데 유정하는데 뭐라 한다. 10개 중에 나 죽으면 요거 1개 양 선생까지 가세요. 이 쪼잔한 유정, 이게 특정해서 유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포괄 유정은 통큰 유정이죠. 나 죽으면 선생님 다 가져가세요. 이 통큰 유정이에요. 그러면 쪼잔한 유정하면 여러분이 사망한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내 앞으로 등기까지 해야 내 거 되는 거야. 등기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통큰 유정, 포괄 유정하면 상속처럼 한꺼번에 다 가져가 했으니까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언제 유언자 사망한 때. 자,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한 때. 유정은 포괄 유정은 유언자 사망한 때. 등기 없이 권리제도 효력이 발생하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등기 신청했는데 공동신청이다. 그죠? 유언자는 가구 없지만 유언 집행자를 등장시켜서 공동신청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유정의 등기 원인 일자는 언제냐?
자, 등기 원인 일자는 아까 효력 발생일 적어준다고 그랬죠. 그럼 유정은 등기 없이도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유언자 사망 시. 맞죠? 그럼 유언자 사망일을 등기 원인 일자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유정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었어요. 조건이나 기한. 그러면 효과는 바로 발생합니까? 조건 성취되어야 발생합니까? 조건 성취. 그래서 등기 원인 일자, 효력 발생일은 조건 성취일이나 기한 도래일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죠? 그 정도. 그 다음 유류분 침해하더라도 각하할 수 없다. 이거 뭐 계속 반복해서 했던 거죠. 넘어가고. 자, 이제 등기를 하는데 이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등기의 기본적인 절차를 배웁니다. 자, 우리 이 갑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갑에게는 A라는 자식이 상속인이 갑이 사망하면 요거 먹어야지 하고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갑이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습니까? 나 죽으면 A야, 너가 지지 말고 이 집은 앞집 김양 줘라. 요렇게 유언을 남겼다. 유언으로 정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정의했다. 자, 그러면 갑이 사망을 해요. 갑이 사망을 하면 동시에 두 개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유정 언제 효력 발생해요? 유언자 사망할 때. 유정의 효력 발생하죠. 그런데 상속도 효력 발생해요. 언제? 피상속인 사망할 때. 그래서 갑은 유언자이면서 동시에 피상속인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한 사람 사망하면 동시에 유언의 효력도 발생하고 상속 효력도 발생했죠. 그러면 유정에서 유정 받은 자하고 상속인하고 누가 권리를 가져야 되느냐? 동작 빠른 놈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있어. 그 공평하지 않은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동작 빠른 거 가져가는 것은 동산이 무주물로 떨어졌을 때 선적 그것밖에 없어. 그죠? 무주물 맞죠? 가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해야 되겠는데 나오고 비슷한 거리에 한 사람이 다시 눈을 반짝거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죠? 아스팔트에 기스가 좀 나더라도 슬라이딩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돈 따라 드리지. 뭐 동전 한 두 개 같으면 기스 나면 안 되지. 그죠? 그런데 누르팅팅하게 한 두 장 굴러다니면 기스 나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속과 유정 중에 누가 권리 가져야 되냐? 요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부동산은 갑이 사망하기 전에 갑 거였죠? 그럼 갑이 사망하기 전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처분의 방법을 갑이 이미 정해 놓은 거야. 나 죽으면 A 가져라, 김양 가져라. 김양 가져라라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했죠. 그럼 누가 가지는 게 맞다? 김양이 가지는 게 맞다. 그게 우리 법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상속을 받으면 다시 김양에게 줘야 되죠. 김양이 바로 받으면 한 번에 등기가 끝나죠. 그럼 상속받는다, 상속등기. 다시 김양에게 준다, 이전등기. 등기 두 번 해야 돼. 김양이 바로 등기한다, 한 방이 끝나. 그럼 등기법은 등기관의 업무 양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번 하는 것 선호한다. 한 방에 끝내는 걸 선호한다. 한 방에 끝내는 거. 그래서 한 방에 가자는 거야. 그래서 자, 우선 등기된 것이 유정이 됐습니다. 그때 그것이 포괄 유정, 한꺼번에 유정됐던, 특정이죠. 쪼잔하게 유정했던 상관없이 자, 유정자, 저기서는 갑이죠. 사망자 갑 명의에서 직접 누구 명의로? 수정자 김양 명의로 한 방에 등기 가라. 중간에 상속 등기 거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거치지 마라. 그런데 자, 유언은 상대방 없이 단독으로 몰래 하는 행위죠. 그래서 상속인이 유언이 있다는 걸 모르고 A 앞으로 상속 등기를 먼저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유품 정리하다가 서류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뭐라 돼 있다. 앞집 김양 줘라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뭐 여기서 A가 혼자서 그걸 발견했다며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 그래서 그 유언장을 씹어 먹게 될 거야. 증거 인멸하고 남에게 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 명 보는 앞에서 들켰다. 아이씨 이러고 줘야 될 거잖아. 그죠? 아이씨. 그래서 상속 등기가 이미 된 상태에서 유언장 발견했는데 이거 증거 인멸이 불가능하네. 그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상속인 그 A 명의에서 직접 또 누구 명의로? 김양 명의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자, 상속이 되어 있던 안 되어 있던 현 상황에서 한 방에 수정자 김양에게 주라는 거야. 중간 과정 거쳐라, 거치지 마라. 거치지 마라. 그래서 이미 되어 있는 상속 등기를 다시 말소할 필요 없다. 그죠?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직접 김양. 돼 있으면 돼 있는 상태에서 직접 김양.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이 유적이 됐습니다. 그럼 미등기 부동산은 이전 등기 해야 돼요? 보존 등기부터 해야 돼요? 보존 등기부터 해야 된다, 그죠? 그럼 보존 등기 해야 되는데, 자, 이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자. 자, 원래 미등기 상태에서 유정됐다는 얘기는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 못했을 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자가 기본적으로 세 사람이 있었죠? 대판수, 대장, 판결, 수용. 그 사람들 보존, 이 보존 등기 할 수 있는데,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 못한 경우,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 못한 경우 바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자는 포괄 승계 받은 자면 가능해. 포괄 승계는 세 가지가 있죠. 상속, 포괄, 유증, 법인의 합병. 요 세 사람은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미등기 부동산이야. 갑이 사망했어. 보존 등기 하지 못하고. 그럼 상속인 A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그리고 김양이 만약 포괄 유증 받았다면 김양도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김양이 만약 특정 유증을 받았다면 특정 유증 받은 자는 보존 등기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죠. 보존 등기가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김양이 포괄 유증 받았어. 그러면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자는 두 사람이 있어요. A도 가능, 김양도 가능. 그런데 A가 보존 등기 하면 이 부동산 A 가져라, 김양 줘라. 김양 줘라니까 다시 이전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번 등기 할까요? 한 방에 김양에게 바로 갈까요? 한 방에, 항상 한 방에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직접 수정자 명의로, 즉 김양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 해버려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두 번 등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미등기 부동산이 무슨 유정? 특정 유정 됐을 때, 미특. 요때만은 두 번 등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김양이 특정 유정을 받았을 때는 바로 보존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보존 등기할 수 있는 자는 누구뿐이다? 상속인 뿐이잖아. 원래 갑이 해야 되는데 사망하고 없으니까 상속인만이 보존 등기 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하게 해야 돼. 그리고 김양이 이전 등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 빼면 다 직접 수정자 명의로 이렇게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유정은 보기보다는 문제를 내면 충분히 5개 지문 이외에 10개 지문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나오면 왕창 여러 해 나왔다가 그러다가 여러 해를 또 쉬어버립니다. 자, 대표 유형에서 유정 한번 보죠. 아주 오랫동안 좀 쉬었기 때문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유정으로 인한 이전 등기 틀린 거 찾으세요 했습니다. 1번 유정에 기한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 일자는 효력 발생일을 적어야 되니까 사망일 적어야 됩니까? 효력 발생하는 기한 도래일 적어야 됩니까? 기한 도래일 적어야죠. 그렇다. 2번 포괄 유정은 수정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유언자 사망 시. 그죠? 그날 물권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효력 발생하는 그날이 원칙 등기 원인 일자가 되는 겁니다. 다만 기한 조건이 붙으면 조건 성취일 요래 될 뿐이다. 그죠? 3번 유정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쳐 수정자 명의로 이전 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틀렸죠? 상속 등기 거치지 아니하고 다이렉트로 수정자 명의로 이전 등기 할 수 있죠. 그런데 무조건 두 번 하라.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 유정으로 인한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보통 유류분 침해 각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앞에 전제로서 유정하고 보통 많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알아두시고. 5번 미등기 부동산이 무슨 유정? 특정 유정 미특 나오면 한 방에 수정자가 보존 등기 할 수 없는 유일한 예입니다. 그래서 유언집행자는 일단 유일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한 후 이전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은 10분 쉬었다 하시죠. 10분 쉬었다. 네. 우리 마지막 수업하는 거 보셨어요? 10월 25일이 올해 시험날이죠? 그런데 그 주 화요일에 공시법이 마지막 잡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추석이 있는 그 주 토요일로 옮겨서 미리 수업을 끝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자기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 정리를 하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우리 6과목을 2번은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날 한 번에 다 기억이 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일주일이거든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 꼼꼼하게가 아니고 자주 나오는 것들 한번 한 5일에서 전체 과목을 한번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이틀 동안 앞에 했던 거 금방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남아있겠죠. 그럼 자주 나오는 거 중심으로 한 번 더 돌려서 10월 25일 날 전 과목이 생각날 수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게 올바른 시험 공부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원에서도 마지막에 시그니처니 뭐니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주 저는 안 합니다. 다른 선생님 하라 해라. 나는 학생들 공부한 시간 없는 게 맞다고 본다. 안 한다. 실제로 해도 학생들 거의 안 옵니다. 근데 학원에서는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이제 하려고는 하는데, 그렇게.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마지막에 한번 듣고 싶다 하면 그날 하면 돼요. 그런데 아마 그거보다는 자기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죠? 그래 하시고, 바꿀 수 있다.